너나이님이 2년 동안 추천해주신 책 중에서 전 제일 좋았습니다. 다른 책은 좀 별로였던 책들이 솔직히 있었어요. 근데 말은 못했지만 이제 와서 고백하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책입니다. 1000페이지짜리 어떠세요? 페이지보다 내용이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소비의 지출을 관리를 잘 못하는 게 꼭 내 탓만은 아니구나, 내 탓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또 아니야. 코코님 탓이야. 안녕하세요. 네, 이번 코너는 투자자를 위한 월부 추천도서 코너입니다. 네, 너나이님의 또 그런 설명들과 함께 되게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더욱 기대되는 시간인데요. 안녕하세요, 너나이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약간 왜 이렇게 긴장이 되죠? 왜냐면 지금 첫 코너, 지금 오늘 녹음에 지금 처음 게스트로 오셔가지고 저희는 아주 좋네요. 오셔가지고 일도 시킬 수 있고 시간에 쫓길까요? 빨리 앵글도 맞추게 하고 많이 하고 싶습니다. 한 달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내셨습니까? 네, 바로 들어가죠. 네. 그렇죠. 오늘 함께 추천 도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댄 에리얼리 부의 감각이라는 책이에요. 이 댄 에리얼리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듀크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세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어떤 분야에서 유명하시냐면 행동경제학. 이 책이 나온 지 꽤 됐는데 1세가 2018년 7월에 나왔으니까 2년 됐네요. 네, 우리나라에서 2년 됐죠? 네, 그렇죠. 근데 2년 됐는데 진짜 스테디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책을 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썩 집어지지 않는 책이거든요. 두께나 이런 게. 네. 두꺼워. 그런데 소쿨님 또 굉장히 많이 읽으셨네요. 또 이렇게 표지에 이렇게 꼭 이렇게 네, 저렇게 두꺼운데 또 불구하고 많이 읽으셨어요. 그 얘기는 되게 좋은 책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이제 한 줄로 정의하면은 이런 것 같아요. 완벽하게 비이성적인 인간이 돈을 쓰는 과정에서 범하는 오류를 설명하고 더 나은 지출할 수 있도록 돕는 책.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지출 관리나 이런 게 어렵다. 나 돈 모으는 게 너무 힘들고 맨날 나 자신한테 진다. 내가 쓴 카드 내역 보는 게 너무 괴롭다. 그런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책 읽으시고 어떠셨나요? 너나이 얘기처럼 돈 얘기를 많이 다루고 어려운 내용들도 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저는 이제 돈 얘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살아야 되나 그런 내용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서 심리학이나 경제학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최적화된 책이라고 보고요. 그렇죠. 너나이님이 2년 동안 추천해주신 책 중에서 전 제일 좋았습니다. 네. 다른 책도 다른 책은 좀 별로였던 책들이 솔직히 있었어요. 근데 말은 못했지만 이제 와서 고백하고 고해성사하는 거야? 이 책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책입니다. 앞으로 이런 비슷한 유의 책을 다음에 저기 1000페이지짜리 어떠세요? 페이지보다 내용이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너바나님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댄 에이얼리라는 분을 유튜브에서 처음 봤어요. 근데 이분이 유튜브 보면은 약간 되게 좀 기괴스러워요. 얼굴이 반은 난 아수라라 백작인 줄 알았어. 약간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하고 다니셔가지고 되게 약간 특이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했는데 이 내용이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무심코 이제 소비를 한다거나 돈을 쓰는데 그런 것들이 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들의 고도의 마케팅 전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잘 나와 있어서 이 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는 어떤 것들을 이성적으로 소비한다고 하지만 사실 굉장히 감성적으로 소비하는 부분이 되게 많다. 맞아요. 그리고 이런 걸 보면서 또 저도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보면서 되게 청취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저는 진짜 기업들이 우리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서 진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런 인간의 심리를 이용을 하고 근데 우리는 정작 아무 의심 없이 생각 없이 돈을 쓰고 그거에 대해서 또 스스로는 되게 나는 합리적인 소비를 했어라고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고 정당화를 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그러니까 소비를 할 때 일단 잠깐 좀 멈추고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소비인지 그런 걸 한 번 더 우리가 의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꼭 영업이나 마케팅에 또 관심 있는 분들한테도 되게 도움이 될 책이 반대 포지션에서 되게 유용한 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소비를 그러니까 소비의 지출을 관리를 잘 못하는 게 꼭 내 탓만은 아니구나, 내 탓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또 아니야. 코코님 탓이야. 인간적이야.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낸 그런 것이죠. 환경, 돈 쓰기 너무 쉬운 환경에 살고 있는 거죠. 사실은 많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월급 받았는데 통장이 텅장이 되었다. 남는 게 없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네. 막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자괴감 느낌 많잖아요. 맞아요, 이 책을 맞아요. 보면서 좀 약간 그런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되게 많이 깨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월급이 로그아웃 되시는 분들은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하자마자. 네, 네. 네,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책 읽으시면서 좀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그런 문구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67페이지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격 할인은 멍청함을 부르는 독약이다. 가격 할인은 의사결정 과정을 지나칠 정도로 단순화시켜버린다. 어떤 상품이 세일 중일 때 사람들은 해당 상품에 똑같은 가격표가 붙어 있어도 정상 가격임을 알릴 때보다 빠르게 행동하고 생각도 적게 한다. 여러분들은 이 문구를 들으면서 약간 공감이 가시나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저희 보면은 어디 가보면 그 유니클로 있잖아요. 저는 이제 뭐 유니클로나 뭐 요즘에는 좀 이제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안 가는데 근데 사실 유니클로 말고 다른 데도 똑같은 전략을 쓰더라고요. 뭐 스파오나 우리나라 토종 그런 브랜드들 있잖아요. 가보면 뭐 기간 한정 이런 걸 꼭 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셔츠가 뭐 49,900원인데 39,900원으로 이렇게 찍 긋고 10,000원 싸게 맞아, 이렇게. 맞아. 근데 되게 웃긴 게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는 그거거든요. 그러면 얼마야 그게? 39,900원. 그럼 그 39,900원이 합리적인 가격이냐를 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49,900원인데 10,000원 세일하네? 로 본다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게 이 책에 나오면 제가 다시 읽어보면 가격 할인은 의사결정 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그 공간을 뺏어오는 거예요. 찍 긋고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막 그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이 책에 나오는 거 중에 그럼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내가. 이 책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 할인된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불해야 될 가격 그만큼의 돈을 지출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뭐 얼마나 일을 해야 되는지 뭐 아니면은 내가 뭐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얼마나 장사를 해야 되는지 그런 식으로 계량해서 따져보고 그 지출에 접근하라고 여기서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좋았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차피 그런 환경에 변하진 않을 거예요. 저희가 이런 사실 안다고 하더라도.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는 엄청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막 마음속에서 화가 난다. 뭐 법륜 스님도 제가 화가 나서 뭐 주체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법륜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라고. 알아차리기. 맞아. 알아차려라. 지금 내가 이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 외부에서 나를 봐라. 근데 저는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유니클로 가갖고 49,900원 찍 긋고 39,900원 보고 막 마음이 막 흔들려. 막 싸다 싸 막 이러면서 지금 사야 돼 막 이렇게. 그럴 때 이제 자기를 한번 돌아보는 거죠. 내가 흔들리고 있구나. 그냥 10,000원 싸다는 이유로. 근데 39,900원이 나한테 지금 이 지출이 나한테 합리적인 지출일까? 나한테 정말 필요하고 내가 39,900원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이게 더 가치 있는 물건일까? 그거보다 가치 있는 일일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다 보면 지출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따져보면은 아마 안 사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귀찮으니까. 맞아요. 막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가 5만 원 뭘 할 수 있지? 할 때마다. 그럼 진짜 카드 자르는 거예요. 소크림 카드 자르는 거 이상으로 효과가 고통스러운. 불편해. 불편해. 계속 생각해야 되니까. 진짜 그 생각이 되지 않을까? 이 39,900원 여기다 씀으로써 내가 포기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진짜 맞는 얘기인 것 같아. 그 지난번에 사실 읽었던 책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부자들은 이제 얘가 이게 투자인지 소비인지 그렇죠. 앞으로 얘의 교환 가치를 구분한다고 하잖아요. 같은 맥락이죠. 네, 거의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여기서 또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인데 그렇게 당연히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소클리 말씀처럼 야 이거 39,900원짜리 4만 원 돈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뭐 영화 몇 편 볼 수도 있고 뭐 책을 사서 볼 수도 있고 뭐 작은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되게 많은데 그렇게 되면 인간이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의사결정을 아주
감각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감성적으로. 거예요. 감성적으로. 그런데 에너지를 쓰는 걸 싫어한다. 되게 잘하는 것 같잖아. 그렇죠. 감각적인 패스 이러잖아. 감정적으로. 감정. 원래 이 책의 원제가 달러 앤 센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돈과 감정인 것 같아. 맞아요. 원래 원제가.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감정. 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걸 알면 돼요. 내가 나는 이런 인간이구나. 나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렇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건을 진짜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맨날 앉아서 연구해서 나온 결과가 이렇게 49,900원 찍 이거구나. 나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사는 게 맞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지출 같은 걸 관리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책 제목이 돈과 감정. 방금 전에 너바나님 말씀하신 그랬으면은 느낌 빡 오는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 안 팔리지. 그렇죠. 근데 부의 감각 그러니까 약간 들고 다니면서 읽기에 약간 있어 보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부스럽네요. 네. 돈과 감정 그럼 되게 경박해 보이잖아. 그렇게 하니까 약간 부자처럼 보이네요. 돈과 감정. 네. 네, 또 다음 이야기 해볼까요? 네. 일단 92페이지하고 93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거는 조금 이제 중간 중략을 해서 괜찮은 문구를 좀 발췌했는데, 우리는 돈을 획득한 방식과 돈을 쓰는 방식, 그리고 돈을 쓸 때 느끼는 감정 등을 토대로 자신의 돈을 여러 개의 심리적 회계 계정에 나눠두며 이 각각의 계정은 제각기 다른 규칙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돈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가, 아니면 길에서 주운 복권이 당첨돼서 벌었는가에 따라 규칙이 달라진다. 또 유산으로 받은 돈인가 혹은 온라인 게임을 해서 번 돈인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이거 들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 들었는지 아세요? 처음에 어떤 생각? 재난지원금 생각이 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이 나오고 나서 제가 이제 신문 하나 보니까 기사 같은 걸 소고기값이 올랐다는 거예요. 소고기값이 20% 올랐다고. 네, 근데 엄청 올랐대요. 그러니까 수요가 일시적으로 막 급증을 하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은 이 돈은 그냥 꽁돈? 빨리 써야 하는 돈. 빨리 써야 하는 돈. 물론 또 이제 기간도 정해져 있어서. 네,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기간도 정해져 있었던 것도 맞는데 사람들이 정말 약간 쉽게 말하면 본능적으로 쓰는 거죠. 사람들이 진짜 계정이 있구나. 심리적 계정이. 그리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약간 예를 들어 돈 주워 보신 적 있어요? 있죠. 돈 주워 보신 적 있어요? 너만이 있습니까? 저 요새 안 주어요. 주는 시간이 허리 나갔어. 전 악착같이 주는데. 또 그런 주순 돈은 빨리 써야 된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돈 주스면 일단 그날 저녁 때 먹는 게 달라져. 난 제가 10,000원짜리 한번 주워봤거든요. 오. 10,000원짜리 한번 주웠는데 이거 잡혀가는 거 아닌가? 돈 원래 잡혀가는 거 아니겠죠? 잡혀가겠지. 끝났어. 증거로 쓰이겠지. 20년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공소시효 만료. 10년 넘었다. 10년 근데 넘었다. 그날 막 저녁 때 제가 되게 맛있는 거 사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돈이라는 게 이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돈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똑같이 돈인 건데 10,000원이면 10,000원, 50,000원이면 50,000원인 건데 그거를 어떻게 벌었냐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감정이란 단어가 딱 들어가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떤 돈에 느끼는 감정.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니까 가끔 저도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막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수강생분들이나 선물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뭐 이렇게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 같은 거 주실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 받으면 그 다음에 꼭 이제 원래 아메리카노 먹다가 약간 막 프라푸치노 좀 더 비싼 거 있거든요. 아무튼 아메 말고. 그런 거 먹게 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내가 뭔가를 해서 번 돈이랑 그렇지 않은 돈이랑 이제 사람들이 다르게 본다는 거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것도 내 돈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건 좀 전에 너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에서 야 1달러면 1달러고 5달러면 5달러고 10달러면 10달러고 당신이 예를 들어서 카지노를 해서 번 돈이나 아니면 당신이 일해서 번 돈이나 똑같이 1달러, 5달러, 10달러인데 왜 그걸 다르게 생각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하냐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맞아.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나도 맞아.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잘 잠궈야겠다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걸 따질 때 이제 아까 얘기한 교환 기능으로만 보라는 거죠. 1달러로 할 수 있는 거는 당신이 카지노로 딴 돈이랑 일해서 번 돈이랑 똑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돈을 돈 그대로 봐라. 마음이 흔들릴 때. 그러면 좀 불필요한 가소비를 막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복권을 당첨된 사람들을 영국에서 분석을 해봤는데 맞아요, 그 사람들이 맞아요. 복권 당첨되고 나서 거의 70% 이상이 종전보다 더 가난해졌대요. 그게 아마 사실 이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쉽게 돈 버니까 그냥 쉽게 이렇게 쓰고 결국은 사실 그런 또 쓰는 것도 약간 습관인데 이 소비가 커지는 걸 또 줄이지 못하다 보니까 평소 소득은 되게 한정돼 있으니까 더 이제 약간 가난해졌다 이런 얘기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사람들이 인식할 때 똑같은 사실은 이래서 번 돈이랑 똑같은 돈인데 그거를 좀 바라보는 게 달라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예전에 주식을 잠깐 했었는데 그게 잘 돼가지고 언제 했어요? 예전에 부동산 관심 갖기 전에 잠깐 했었는데 한 400만 원인가를 단기간에 번 거예요. 얼마를 넣었어요? 얼마를 넣었어? 400만 별로 안 넣었어. 1000만 원도 안 넣었는데 400만 원을 번 거예요. 되게 단기간에. 주식을 하지. 투자에 소질이 있네. 그거를 이제 너무 꽁돈 같은 거. 왜냐면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갑자기 큰 돈이 생기니까 그걸 제가 그 평소 같았으면 사지도 않을 그 아이 책장을 되게 비싼 거를 300만 원 주고 와우. 책장 엄청 큰 걸 산 거예요. 그 막 상패대 미래 못 보고 핸드메이드로 막 다 한 거다 막 이러면서 그걸 사고 놓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막상 주식해서 돈 번 게 없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만큼 또 노력을 엄청 많이 하고 에너지 막 쏟으니까 이게 거기서 조금 나오는 돈도 못 쓰겠는 거야. 못 쓰지. 그러니까 이게 돈에는 이름이 안 붙여 있는데 내가 이제 쓰는 거예요. 이 돈은 그 무슨 돈? 그러니까 이름을 쓰는 거야. 돈에다가 내가 자꾸 내가 이름을 붙여서 이 돈은 이렇게 써도 돼. 그럼 이렇게 동일시 시키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걸 읽으면서 그때 맞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돈을 그렇게 썼구나.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별로 그렇게 값어치가 이제 괜히 크게 나타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게 되게 중간중간에 사소한 게도 우리가 일상에서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게 그냥 제일 좋은 방식은 그냥 원칙을 지켜놓고 그걸 기계처럼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조금 이따가 뒤에서도 말할 건데 소쿨님도 항상 말씀하시는 얘기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좋은 방법이 있긴 있죠. 카드 잘라? 네. 그거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바로 얘기하시죠, 그러면. 그럴까요? 124페이지에 이게 진짜 좋은 내용이에요. 지불의 고통. 네, 지불의 고통. 진짜. 맞아. 읽어볼게요. 네. 지불의 고통은 당연히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지출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옳다. 그러니까 이 얘기 앞에는 전제가 지불을 하면 고통스럽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고통을 종식시키는 대신에 괄호 열고 신용카드 같은 여러 금융 서비스의 도움을 받아서 그 고통을 누그러뜨릴 여러 방법을 고안해낸다. 신용카드, 전자지갑, 자동이체 등을 사용하는 것은 금융 헬멧을 쓰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람들은 실력이 형편없는 의사와 마찬가지로 고통이라는 증상을 치료하긴 하지만 그 증상의 근본적인 원인인 지불을 치료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돈을 쓸 때 고통을 느낀대요. 네, 고통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에 다른 페이지에도 나오는데 투자 얘기 잠깐 나올 때 수익보다 손실이 고통이 2배, 2.5배 이상 이렇게 크다. 그러니까 1,000만 원 벌었을 때 1,000만 원만큼 기쁘면 1,000만 원 잃으면 500만 원만큼 슬픈 거예요. 네. 그런 심리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잃는 거에 훨씬 더 크게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지불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지불이라는 게 돈을 내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신용카드가 없을 때 신용카드가 근데 언제부터 있었죠? 저희가? 저는 거의 대학교 왜냐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굉장히 오래된 게 그건 70년대부터 있었다고 그런 것 같고 네. 일반화된 건 80년대 후반 아니에요? 90년대 초. 아 진짜요? 90년대. 소쿨님도 그러면 20대 때 막 쓰셨어요? 저는 신용카드를 계속 안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회사 들어가서 만들었었죠. 20대 때부터 쓰는 90년대 초반부터 있었죠. 20대 와, 때부터. 근데 진짜 우리나라도 진짜 그런 게 되게 빨랐구나요. 빨랐구나요. 그랬구나요. 빨랐구나요, 진짜. 왜냐면은 저는 제가 이거를 진짜 아주 절절히 느꼈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제 월부 와가지고 투자하겠다 나와서 제가 처음으로 제 인생 첫 번째 그 재테크 강의가 소쿨인 강의였어요. 그때 너바님 강의
하시기 전이었고. 아 저도 소쿨님 강의 먼저 들었다. 소쿨님 강의 들었죠. 소스쿨 1기. 근데 2기인가? 소쿨님이 근데 그때 지금은 굉장히 여러분 지금 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저기 인상 좋은 저기 송파 아저씨 같으시지만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 진짜. 요즘도 장난 아니야. 장난 무섭대. 여기서 보는 거랑 또 다르죠. 야, 나 진짜 그때 나 진짜 장난 아니었어. 나 진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내가 쓰고 있던 금융 헬멧 다 박살났잖아. 그때 소쿨님이 자르라고. 맞아요. 네, 근데 막 자르라고 했는데 그게 쉽게 잘립니까? 그게 어렵지. 진짜. 아니면 손가락을 잘라. 큰맘 먹고 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는 잘라. 갑자기 방송으로 서로를 만들어. 근데 진짜 자르면은 어떻게 되냐면 고통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전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고통을 느낀다는 거. 왜 그러니까 현금을 쓸 때. 네. 현금을 쓸 때 맞아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원리에 대해서 이 책에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 원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그 내가 돈을 지출하는 시기, 그러니까 그 지출한 효용이 있는 시기랑 그 실제로 지출이 일어나는 시기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맞아요, 시기하고 맞아요. 편익을 그렇죠. 누리는 시기랑 비용을 치르는 시기가 맞아. 그렇죠. 시간 간격을 두는 거죠. 그게 마케팅이라고 그게 신용카드라는 거죠. 그게 신용카드의 근본 원리라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거예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내가 그래서 그렇게 무뎠구나라고 느끼시면 돼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너바님이 이제 가게를 하고 계신데 가가지고 뭐 하나 사요.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네, 뭐 13,000원입니다. 그럼 제가 카드 드리죠. 그럼 카드를 꽂고 띡해요. 심지어 영수증 드릴까요? 하면 다 뭐라 그러죠? 됐어요. 됐습니다 하죠. 영수증 보지도 않아. 문자 온다고. 그럼 받아요. 받고 나오죠. 근데 다른 뭐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이건 이 책에는 없는데 카드를 줬다 돌려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설계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보통은 돈을 꺼내서 이게 주고 끝나잖아요.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사람은 이게 나한테 내가 잃은 게 없다는 생각이. 네, 그렇죠. 다시 오니까. 나가서 안 돌아오면은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주고 이걸 가져오는구나. 그 개념이 없어지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근데 이것도 돌려받고 이것도 받고. 카드는 너무 내가 좋아. 이득 같아. 그렇죠. 카드는 너무 좋아. 카드 주고 물건 받았는데 카드도 다시 줘. 고맙습니다. 받아오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카드 받을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게 진짜 되게 웃긴다. 그 카드 받고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돌려받는 것도 있는데다가 실제로 돈은 결제를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도 엄마 이거 사줘. 그럼 엄마가 돈 없어. 그럼 카드 있잖아. 애들이 그런데죠 엄마한테다. 그래서 돈 없어. 카드 있잖아. 카드 엄마. 우리 딸이 그러는 거 상상이 돼. 돈을 본 적이 없잖아 애들은. 요즘 본 적이 없죠. 돈이 카드로 없으니까. 띡 찍으면 되잖아 엄마.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엄마. 할부도 돼. 그래서 나눠서 낼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저도 맞아요. 이제 예전에 어떤 신문 기사를 봤는데 이 사람이 돈을 쓰면은 그때 뇌가 그러니까 돈을 쓰면서 이제 내가 돈을 나가면 그 지출하는 순간에 뇌가 아까 고통이 막 너덜너덜할 정도로 정말 충격이 타는 있대요. 듯한 고통. 네, 타는 듯한. 그래서 사실 신용카드가 우리가 예를 들어 신용카드 하루에 그냥 무심결로 쓰잖아요. 예를 들어 5번 쓰면은 그 한 달에 150번이거든. 그 내가 현금으로 쓰면은 진짜 150번이 뇌가 타는 거야. 근데 신용카드는 딱 한 달에 한 번만 뇌가 타는 거야. 그렇죠. 영수증 받을 때. 그때 진짜 다들 다 느낄 거예요. 이 방송 보시면 신용카드 로그아웃 정말 뇌가 타는 듯한 고통 느끼잖아요. 한 번. 근데 그걸 원래는 현금으로 쓰면 훨씬 안 타는 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콜님께서 말씀하신 현금 써라, 카드 짜라라고 말한 거가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현금을 쓰는 순간 계속 뇌가 타니까 안 쓰게 돼. 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소콜님 말한 것처럼 거의 뭐 90%가 지출되고, 수강생들이 90%가 지출됐다. 뭐 카드 짜리니까 소콜님 신기하게 그 전에는 돈이 남은 게 없었는데 지금 막 200~300씩 저축해요. 그렇죠. 막 많은 말이 사실 그냥 근데 사실은 그 신용카드 쓰게 되면 당연히 소비가 늘어나는 거가 되게 고도의 기업들이 이제 이런 마케팅적인 거를 했기 때문에 한 거죠. 진짜. 제가 책에도 썼어요. 저도 느꼈던 거라서 신용카드 쓰면은 그 사회 초년생 때 월급 뭐 한 150 받는데 130을 쓰는 거야 내가. 아니야 160 써. 맞아. 신용카드 쓰면 다음 거 땡겨서. 처음에 깜짝 놀래. 그런 다음 거 땡겨. 처음에 깜짝 놀래. 그러네. 나 뭐에다 썼지? 그러다가 그러니까. 잘랐어. 해지는 안 했지. 잘랐어.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30만 원 아꼈다가 또 130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엔 자르고 이제 해지까지 했지. 그러니까 이제 돈을 모으게 되더라고. 그거를 책에도 썼어요, 제가. 제 책에도 썼는데, 이런 부분은 뭐 어느 책에나 있는 거 그러면서 넘어가더라고. 아니,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거예요. 돈을 모아야지. 사실은 뭘 할 수 있는 거지. 저는 요새 느끼는 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돈을 쓰는 건 더 중요하다고 맞아요, 느껴요. 맞아요.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느끼는 게 사람들이 돈을 되게 많이 벌면 그냥 마음대로 쓰면 되겠지라고 많이 착각을 하는데 부자가 되면 될수록 내가 되게 좀 이렇게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갖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네, 걸 정말 많이 느껴요. 그냥 있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래서 약간 좀 방송 듣는 분들이 뭐 쓰는 그런 얘기 되게 뻔한 얘기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부자들은 아까 속글이 말씀한 것처럼 그런 것조차도 장치를 두고 하거든요. 저도 예전에 시험 갔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한도를 80만만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80만 원 얻으면 80만 원 쓰는 게 아니에요. 80만 걸어놓으면은 내가 40만 원만 쓸 수 있어요. 아니면 체크카드 쓴다거나.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80만 원만 걸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40만 원만 되면은 그 다음 달 게 또 이제 그 기간이 있어요. 카드 돈 나가고 다시 두 번째 나가기 전까지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돈까지 또 다 써져요. 한 2주면 40만 원 또 쓰는데 나머지 40만 원은 이제 거의 그냥 없는 상태로 살아가지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부자들 대부분 다 이런 장치를 많이 두고면서 돈 아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약간 되게 뻔한 얘기 같지만 좀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카드 자르고 나서 카드 홈페이지 들어가 보지도 않았지만 내 계좌를 보니까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가계부를 안 써도 돼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 가계부를 쓰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